놓치마 뉴스. 이 시각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 네티즌이 주목하는 뉴스, 놓치마 뉴스 강승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뭘 골라오셨어요? 50대 공인중개사 살해 사건은 인터넷 방송 강퇴 앙심 품고 BJ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어제도 저희가 놓치마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첫 보도는 전세 대금 관련해서 뭐 거래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더라, 오버더라 까지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모가 드러난 겁니까? 네, 역시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요. 피의자가 어제 그 사건 전에 한 인터넷 방송에서 비매너 행동을 이유로 강퇴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 그러니까 BJ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이런 SNS 메시지까지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정리를 다시 해보죠. 그러면은 이 사망한 피해자 공인중개사 50대 여성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0대 이 가해자 남성, 이 사람도 스스로 자살했습니다만, 이 30대 남성은 BJ에게 강제 퇴장당한 어떤 네티즌? 네. 그 인터넷 방송에 일단 참여를 했던 사람인 걸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강퇴를 당하니까 여기에 뭔가 좀 화가 났는지 앙심을 품고 그 가족을 찾아가서 이 범행을 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니 인터넷 방송에서 강제 퇴장과 뭔가 안 좋은 뭐 욕설을 했든지 뭘 했으니까 강제 퇴장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BJ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BJ 가족을 찾아가서 복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가 대체 뭘까? 그래서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 팀에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네. 피의자가 BJ의 어머니인 공인중개사를 왜 살해했을까? 그러니까 BJ가 위치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접근이 어려웠을 수 있고, 그래서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어머니 쪽을 노린 게 아닌가.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예. 늘 나와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일종의 스토킹 상황에서 상대방인 BJ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가족을 노리는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저는 김태현 사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온라인 게임에서 그때도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그 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한 사건이었죠. 맞아요. 일명 세모녀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비슷한 심리 패턴이다.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비슷한 심리 패턴이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뭔가 고통을 줘서 네. 해해서 그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분노하게 하려고 했다. 가족이 보통은 더 약하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세상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가죠. 한국 불닭 볶음면에 닭고기가 없어서 회수하겠다는 멕시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불닭 볶음면이 있는데 네. 멕시코에서 이걸 문제 삼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라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닭 볶음면에는 닭고기는 사실 들어있지 않죠. 이게 닭고기 맛이 나는 거죠. 분말 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라면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수출된 제품도요. 네. 그런데 멕시코 정부는 라면 봉지에 불닭, 즉 닭고기라고 적어놓고는 실제로 닭은 없고 실제 표기 성분상에는 닭고기 맛 분말, 닭고기 맛만 쓰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만이다. 성분 표시 위반이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제품인 오뚜기 라면 닭고기 맛, 그리고 이 포장 이미지에는 이게 당근은 있지만 실제로 들어있지는 않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은요. 너구리 라면에도 너구리는 없다. 있을 게 다 있으면 그게 라면인가. 국가마다 성분 표시 관점은 다를 수는 있다. 그런데 제품이 라면인 걸 좀 감안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불닭을 진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에는 못 드세요. 네. 그 가격에는 못 드십니다. 멕시코 분들.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우리가 항의하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가죠. 황금장어를 아십니까? 황금장어. 그러니까 보통 갈색 장어, 아니면은 짙은 회색 장어,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황금장어가
한강에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주업을 해오던 한 어부가요. 이렇게 한강에서 황금 장어가 나타난 게 6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한강 김포대교 인근에서 잡혔거든요. 뱀장어과고요. 길이도 55cm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유튜브 레인보우로 사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장어예요? 네, 민물장어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나나 오래 상온에다가 두면은 이렇게 약간 시커매지기 시작하는 네. 딱 그때 느낌인데? 네, 노랗고 뭔가 약간 곳곳에 약간 검은 점 같은 게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촌에서는 이 황금이 재물과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금장어가 잡힌 것도 길조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돌연변이 종일 수 있다. 그리고 한강 오염으로 인해서 이상현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7년에도 네. 충남 금강에서 이 황금장어가 잡힌 적이 있다고 하네요. 길조면 좋겠는데. 의미는 분명히 좋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섬뜩해지는데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